네, 안녕하세요. 은하수입니다. 네, 오늘은 다들 직장인분들이 이 시기쯤 맞이하게 되는 이제 13월에 월급이자 또는 13월에 악몽이 되는 이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대해서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과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걸 아주 쉽게 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도록? 말이 이상한데. 자, 첫 번째로 근무처별 소득 명세라는 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무하신 기간과 그 다음에 급여, 상여, 그리고 인정상여 등등등을 다 합한 이 계가 있는데 합계 금액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가안으로 3천만 원이라는 연봉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일단 오늘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20대, 30대들이 이제 보통 혼자서 이렇게 근로소득을 하시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이 양식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본인 연봉, 1년 동안 받으신 연봉에 대한 금액을 바로 아실 수 있으시죠? 여기 계에 적힌 금액이 바로 여러분들의 연봉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그 다음 등등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총급여, 여러분들의 연봉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 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공제는 깐다. 내 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깐다. 앞으로 이 공제란 단어를 그냥 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근로소득 공제는 국가에서 이 연봉 수치에 맞게, 이 연봉에 맞게 금액을 까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좋죠? 왜냐하면 연봉이 높으면 내야 될 세금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연봉 기준에서 국가가 정해놓은 만큼 이 금액을 까주겠다. 근데 여기 까주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율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 공제율이 있습니다.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이 금액만큼 까주겠다.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이 금액만큼 까주겠다. 그래서 제가 연봉을 3000만원을 일단 기준으로 잡았죠. 그래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연봉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제 연봉이 포함되죠. 그럼 공제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750만원 더하기 나의 총급여액이 내 연봉이니까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금액의 15%를 까주겠다. 공제해주겠다. 이 말이죠.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니까 1500만원 빼면 1500만원이죠. 그러면 1500만원을 이렇게 기입합니다. 여기서 15% 다시 할게요. 1500만원에서 15%면 225만원이죠. 이 금액이 225만원에 750만원을 더한 금액을 까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750만원 더하면 975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975만원을 내 연봉에서 까주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네 연봉에서 내가 이 금액만큼 까줄게. 세금 덜 낼 수 있게.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뭐냐면 내 연봉에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만큼 까준 금액이 이 2025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연봉에 따라 다 까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인 연봉 수치에 따라 이 금액이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975만 원을 까면 2025만 원. 이게 본인이 근로소득한 금액입니다. 2025만 원. 일단 이 금액을 까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공제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공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인적 공제부터 시작해서 뭐 4대 보험 낸 것도 까줄게. 그리고 본인 포함해서 배우자 있어?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가족 있어? 이러면 다 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본인 소득에서 세금을 이제 덜 내란 말이죠. 덜 낼 수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까줍니다. 산재 같은 경우는 기업이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 금액이 아니죠. 근로자가 내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렇게 월마다 내는 금액을 곱하기 12 이렇게 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까줍니다. 그리고 본인 기본 공제가 있어요. 150만 원. 보통 대부분의 인적 공제는 다 150만 원입니다. 또 본인 부모님이나 자녀나 아니면 이런 장애인이 있으실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돼요. 여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이런 란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 후 금액에도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2탄에서 제대로 좀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민연금, 이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4대 보험료도 떼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집을 구입했는데 이제 대출로 갚고 계시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이자 상환액 같은 경우 이자를 낸 금액도 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계시다 이렇게 하시면 이 이자를 낸 금액도 내 소득에서 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을 쭉 종합소득공제를 다 쭉 더해서 이 금액을 빼시면 차감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차감소득금액이 뭐냐? 국가에서 1차로 까준 금액입니다. 1차로 네 소득에 여기서 국가가 정해놓은 금액 빼고 네가 낸 금액 4대 보험 그 다음에 인적공제 본인 그 다음 보험료 그 다음에 주택자금 등등등 해서 네가 낸 금액에서 내가 까줄게 차감해줄게. 그래서 1차로 깐 금액이 바로 이 169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금액들을 다 더해서 뺀 거예요. 자, 이 차감소득 금액 어떤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 금액만 까주는 게 아닙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라는 란을 통해서 또 더 까줘요. 근데 여기서 더 까주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보통 맥시멈이 300만 원인데 물론 이제 도서공연 그 다음에 도서교통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등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300만 원 맥시멈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제가 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있는 이런 소득공제 금액을 빼시면 총 더하셔서 이 금액을 빼시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계산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연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인데 국가에서 근로소득공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공제를 빼고 그 다음에 본인 인적공제, 4대 보험공제,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소득공제를 쫙 다 빼니까 너 연봉 1395만 원치만 세금을 내면 되겠네? 이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내야 될 세금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계산한 실질적인 내 연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연봉을 가지고 국가가 이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이 계산하는데 이것도 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종합소득 과세 표준 세율인데요. 보시면 1200만 원 이하는 6%, 1200에서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는 24%.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는, 이렇게 딱 산출 금액을, 세금을 낼 금액을 딱 이미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시면 1395만 원이죠. 1395만 원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 세율이 15%죠. 15%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2만 원은 무조건 내야 되고, 1200만 원 초과액.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395만 원이죠. 여기에서 1200만 원이 넘어간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 원 초과액은 195만 원이죠. 195만 원. 1395만 원에서 1200 빼면 195만 원. 195만 원을 초과했다는 뜻이에요. 초과했다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195만 원에 15%를 곱하면 됩니다.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195만 원 곱하기 15%죠. 0.15. 그러면 29만 2,500원이 나와요. 그러면 72만 원에 29만 2,500원을 더하면 되겠죠. 더하기 72만 원 하시면 100만 2,500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산출세액이라는 거예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서 국가가 정한 이런 비율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00만 2,500원이 나온 거죠. 이 산출세액이 뭐냐? 바로 내가 1차로 내야 될 총 세금입니다. 1차로 내야 돼. 1차로 계산안으로 하자. 1차로 계산한 총 세금입니다. 국가가 1차로 계산한 내가 내야 할 총 세금. 그런데 여기 세액 감면이 보이시죠? 국가가 이 소득 공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세금도 감면시켜줘요. 그러면 여기 소득세법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도 있고 이런 데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20대 30대 초중반이나 이런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이라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보신 분이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여기에 적힌 분들인데요. 이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2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 청년소득세 감면은 이 산출세액에서 90%를 감면받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세액 감면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깔게 있으면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이 세액 감면은 없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세액 공제란. 공제가 뭐죠? 까주는 거죠. 이 세금을 까주겠다. 국가에서. 포함되는 항목이 있으면 세금을 까주겠다. 이 항목들이 정말 많아요. 이 양식이 좀 옛날 거라서 아직 포함된 항목들이 없어서 제가 대강 적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근로소득이 뭐냐? 바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세금을 까주는 금액입니다.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이게 근로소득공제가 뭐다? 국가에서 내 연봉만큼 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금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라고 세금에도 있어요. 이 세금이 뭐냐? 이 세금에 대한 비율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란에 이렇게 공제 요건이 있어요.
요건. 이게 뭐냐? 산출세액이 한마디로 내가 1차로 계산된 내야 될 총 세액이 130만원 이하는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공제 한도가 있어요. 네, 까주는 한도. 까주는 한도가 내 연봉이 3,300만원 이하면 74만원, 7,000만원 이하면 66만원, 그 외는 50만원이라고 적혀있죠. 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가 내야 될 산출세액, 국가가 1차로 계산한 내야 될 총 세금이 112,500원이죠. 112,500원이면 제가 130만원 이하니까 55%를 떼주는 거예요. 근데 112,500원이면 자,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55%를 계산하면 556,875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공제 한도가 총 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면 74만원이 내 까주는 한도 맥시멈인데 나는 556,875원이야. 그럼 이거보다 적죠? 그럼 이 금액만 그냥 까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금액보다 더 크다. 74만원보다 더 높다. 그래도 최대 74만원만 까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5%, 130만원 이하는 55%를 까주지만 예를 들어 15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30만원 이하는 55% 까고 그 다음에 130만원 초과한 20만원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30% 더 까준 걸 2개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데 대부분 아마 직장인분들은 뭐 이 금액 맥시멈 받으시거나 아니면 좀 적게 받으시거나 이 계산법 그대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556,875원. 자, 556,875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자녀도 세액공제가 돼요. 이제 한 명당 15만원. 그래서 뭐 자녀나 그 다음 보장성보험도 본인이 이제 뭐 보장성 보험을 뭐 월마다 10만원씩 내시면 이제 1년에 120만원 정도 내시게 되죠. 근데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해서 12%, 12만원 맥시멈으로 또 세금 혜택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뭐 기타 이런 해당 사항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2탄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뭐 의료비, 특히 의료비가 많이 세액 혜택을 볼 수 있죠. 의료비나 뭐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세액 공제 금액을 다 더한 금액을 여기 63번에 적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다 더해서 이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잘못 적혀 있죠. 다 더하면 875.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51번 결정세액이 뭐냐? 51번 산출세액. 국가가 1차로 계산한 내가 내야 될 총 세금에서 55번 일단 감면한 금액 없죠? 이 감면되는 금액을 빼주고 63번 이 금액을 빼준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다 빼면 이제 드디어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결정세액. 일단 제가 한번 빼볼게요. 이거는 감면 받는 게 없으니까 1012500 빼기 56875는 455,525원 45625 그러면 45625 455,525원 국가 이 455,525원이라는 결정세액이 나온다는 뜻이죠. 결정세액이 뭐다? 국가에서 세금을 다 까준 후에 내가 진짜로 국가에 내야 할 최종 세금인 겁니다. 최종 세금.
최종 결정된 세금. 그게 바로 결정세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내야 될 진짜 결정된 세금입니다. 국가에 내야 될 세금.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위에 아까 첫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45625. 바로 이 결정세액이 여기에 딱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 결정세액의 10%를 적으면 10%가 더 나오게 됩니다. 곱하기 0.1. 그러면 45,562원 정도 나오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국가에서 내야 될 결정된 내 세금액이 나왔는데 기납부세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이게 뭐냐? 내가 바로 미리 내놓은 국가에 내놓은 세금입니다. 보통 월급에서 소득세, 갑근세라고 해서 이 항목으로 저희가 지출이 되죠.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실 때. 이 소득세, 갑근세에 따라서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소득세를 이런 세금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계산해서 내주는 회사들도 있고 이 소득세, 갑근세를 본인이 정할 수 있는 뭐 회사도 있을 겁니다. 일단 정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이 갑근세가 바로 여러분들이 내신 기납부세액입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 3만원씩 됐다고 하면 곱하기 12 하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 상여나 뭐 보너스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으시다면 뭐 곱하기 12가 아니라 곱하기 15 아니면 뭐 곱하기 13 곱하기 18 이렇게 바뀌겠죠. 어쨌든 이 한 달에 내시는 이 소득세 갑근세가 바로 여러분들이 미리 내놓은 세금입니다.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3만원 곱하기 일단 제가 12개월로 계산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득세 갑근세를 제가 한 달에 3만원씩 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미리 내놓은 세금이 36만원인 겁니다. 36만원. 그럼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10%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36,000원을 더 내놓았겠죠. 그러면 차감징수세액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놓은 세금까지 완료가 되면 차감징수세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차감징수세액이 바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일명 내가 국가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야 될 세금에서 내가 미리 내놓은 세금을 뺀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라는 거죠. 이 금액이 잘못됐죠?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부터 9,562원. 오케이. 45625 빼기 360000 95625 바로 95,625원 더하기 9,562원. 바로 이 금액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잘못 적혔죠? 바로 이 금액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최종 세금인 겁니다. 이 금액이 플러스다. 한마디로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있죠? 플러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금액을 국가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일명 개원해야 되죠. 네, 세금을 개원해야 되죠. 그럼 한 10, 지금 이 두 개 더 해보면 한 10만 4천원 정도 되죠. 네. 이게 바로 국가가 내야 될, 여러분들이 내야 될 바로 세금이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내가 한 달에 갑근세를 뭐 5만원씩 냈다. 5만원씩 떼서 내가 60만원을 내놨어요. 그럼 이건 6만원이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면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미 국가의 세금을 이만큼 내놨네? 그럼 당연히 환급 받아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환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455, 625, 102 내가 60만 원을 내놨네? 빼면 144375. 이 금액만큼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더 이만큼 환급 받을 수 있겠죠. 14,437원 정도. 마이너스. 이 금액을 더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환급 받으신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금액이 여러분들한테 바로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바로 13월에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직장인분들이 이런 소득세, 갑근세를 여러분들의 세금에 맞게 어느 정도 미리 아니면 더 내놓는 분들도 계시겠죠. 조정이 가능하다면. 네. 아니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대략 한 이 정도쯤 개워내겠다, 이 정도쯤 개워낸다, 아니면 이 정도쯤 환급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타격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 연봉이 보통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갑자기 한 4,200을 받는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봉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이죠.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지 아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 이 정도 세금이 나오겠다,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올해 만약에 연봉 3천 기준으로 지금 결정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내야 된 세금이 이 금액이에요. 두 개 합치면 한 50만 원 정도 되죠. 내년에 한 60 정도 내야 될 것 같아. 내년에 한 60 정도 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달에 소득세, 갑근세를 5만 원씩 내놓으면 딱 맞겠네. 이렇게 해서 회사의 소득세, 갑근세를 결정할 수 있다면 본인이 한 5만 원 정도 내놓으면 갑자기 금액을 크게 연말에 다시 개원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천 징수를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그리고 내년 연봉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대강 예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용어를 좀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2탄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특히 세금을 얼만큼 절세할 수 있느냐, 세금을 얼만큼 더 깎을 수 있고, 또 이런 소득공제에서 또 얼만큼 또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절세에 대한 방법과 이런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2탄에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빠빠이.